네, 이번엔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자 교수님, 저희가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 지금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브리핑을 좀 같이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안에 진흙이 가득 찼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미호강의 홍수가 범람해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 상황이고 그 주변이 농경지였기 때문에 물과 함께 굉장히 많은 양의 토사, 즉 진흙이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차량이 한 반쯤은 높이의 반쯤은 아마 잠겼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진흙을 다 걷어내기 전에는 완전한 수색이 좀 어렵고 지금은 이제 순차적으로 진흙을 함께 퍼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수색이 계속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터널 안에 뭐 유독가스가 있어서 수색 작업이 어렵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유독가스는 보통 이제 진흙 속에는 유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단시간에는 그렇게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냄새는 조금 나겠죠. 지금 지하차도가 혹시 아닌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하차도가 깊이가 한 4.3m, 약 5m 정도 되고 양쪽에 한 700m 가까운 거리에서 항아리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래쪽으로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올라갔던 상황에서도 그 물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발견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실종자 가족들과 일각에선 행정기관의 안일한 관리로 발생한 인재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수색 작업이 좀 끝나보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고 발생의 원인 뭐라고 좀 보십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미호강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했을 때에 임시 제방을 만들어서 그 임시 제방을 통해서 지금 물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확인되거나 혹은 증언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뭐 공식적인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사 중에 임시 제방이 정말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설계 시방서에 맞춰서 제방이 돼 있든지 아니면 제방이 원래 제방보다 좀 낮아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지하차도 안에는 배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 지하차도에는 자동 감지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배수 펌프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고 한다면 단 몇 분이라도 좀 시간을 좀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4시 뭐 화면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면 4시쯤에 이게 지금 홍수 경보가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발령을 한 시간인데요. 대홍수 심각 단계가 이게 9.2m인데 이게 6시쯤 이게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고는 한 10m까지가 올라갔었고 그때가 8시쯤 정도였기 때문에 이때의 발령이 4시에 일어났을 때 통제를 못했다 할지라도 8시쯤에 이런 대홍수 심각 단계에 올라가 있을 때는 홍수 통제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리 이 통제소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그런 통제 시간이 좀 필요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교수님, 지금 표시하신 부분이 수위가 가장 높았던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수위를 보시면요. 한 이제 9m, 10m 정도 되는데 이게 왼쪽 제방인데 한 11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불과 1m 안쪽에 제방의 높이에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오른쪽은 제방이 굉장히 높고 왼쪽은 조금 낮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물이 원류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미호천계라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우리나라의 홍수 통제 기준을 발령하는
지점인데요. 그 상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류의 일정 부분은 어떤 부분은 제방이 조금 낮아져 있을 부분도 있었고 지금 확인된 바로는 상류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방이 낮게 돼 있거나 아니면은 임시 제방을 만들면서 충분하게 보강을 안 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많은 물이 약 3만 톤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물 높이보다 제방의 높이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일부 공사하는 곳이거나 아니면은 또 제방이 또 약해진 곳이 있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물이 넘쳤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들 중에 제방이 일부 아까 얘기했던 최고 수위 높이보다도 낮은 제방이 있었다면 그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왔을 거고요. 아니면 약한 곳이 있다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한번 터지면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단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을 예. 통해서 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공사 중에 임시 제방을 만든 부분들은 대부분 임시 제방이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 좀 낮게 만들어져 있도록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우기철 같은 데는 제방의 높이의 정도에 맞춰야 되고 제방의 다짐도 잘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방서 규정대로 잘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사고가 3년 전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판박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 좀 하더라고요. 이거 지하차도 설계할 때 혹시 좀 대피 공간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예, 어떻습니까? 지하차도를 들어가 보시면 일단 피양 구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량이 뭐 비상사태나 아니면 차량에 고장이 났을 때 피하는 공간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그 부분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포켓,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포켓 구조 같은 것들은 대부분은 없고요.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오송의 지하차도의 구조는 완전한 항아리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계속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령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구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2020년부터는 이제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송 지하차도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올해 아마 이 부분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제 수위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 수위가 올라면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자동으로 차단막이 기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규정들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수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차도를 만들 때 뭐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면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고 조금 이렇게 이 터널 길이가 이곳은 한 460m 정도 되고 전체의 유입까지 하면 한 680m 정도까지 되는데 이건 굉장히 긴 터널이고 큰 터널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배수 펌프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그런 정도의 유입이 됐다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작동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배수 펌프를 해서 원활하게 지하의 어떤 차량을 통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미호강에서의 홍수가 범람을 해서 유입됐기 때문에 배수 펌프 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배수 펌프가 작동이 되면은 설령 많은 물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일부 단 몇 분이라도 수위를 올리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골든 타임도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배수 펌프가 작동이 됐는지 그리고 배전판이 그 배수 침수 일부는 뭐 배전판이 침수가 돼서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물론 비가 많이 올 때 차량 운행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갑자기 물이 불어닥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보통은 이제 대부분 본인이 그 지하차도를 많이 이용했다면 눈으로 육안으로 어느 정도
지금 물이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본인이 판단했을 때 바퀴 한 3분의 2 이상 정도의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이상이 만약에 찼다고 판단하면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바퀴에 의해서 또 그 전장류가 작동이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문이 차 문에서 한 45cm나 50cm 무릎 높이 정도의 수위가 차기 전에 빨리 문을 열고 나와야 됩니다. 자, 교수님, 제가 장마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뭐 물이 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리고 산사태 전조 증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많이들 이제 전문가분들께 여쭤봤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뭐 전조 증상이 있거나 하더라도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지하차도에 물이 찬 것도 보니까 한 뭐 몇십 초 만에 물이 차버리니까 안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차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고요. 그리고 경북 지역의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막 우르르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을 뭐 덮치고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 피해와 그리고 산사태 상황에서 순식간에 덮칠 수 있는 이런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대부분 이제 물이나 특히 이제 장마철에 산사태는 토석류라고 그래서 뭐 흙과 물과 뭐 그다음에 바위가 이렇게 반죽처럼 밀려오고 그런 그 진입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보통 한 초속 한 2m에서 3m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한 3m 정도의 유속에서는 사람이 몸을 가누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순식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차 안에 있는 경우는 그 반대 방향에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조수석에 있다든지 반대 방향으로 일단 문을 열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본인이 사람이 걸어가거나 뛰어갈 수 있는 속도보다도 산사태에서 토석류에 있는 속도나 물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피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당황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만약에 차량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산사태에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됐다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머릿속에 그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갑자기 찬다 이런 경우에도 빨리 열고 뒤편으로 그렇습니다.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에 오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가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빨리 좀 높은 곳으로 피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터널 봅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물이 차면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 터널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지하차도는 이게 항아리형으로 이렇게 터널이 되어 있는데 일정 부분의 지하차도는 물이 차면은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그 수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분을 찾아서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처가 된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비 피해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